자, 검찰 개혁 관련된 얘기 네네. 할게요. 이거 민주당에서 진짜, 네. 저는 어제 이 발표 내용 보고 깜짝 네. 놀랐어요. 민주당 강경파입니다. 네. 철험회라고요. 김용민, 장경태 의원들이 주도하는 철험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검찰청을 폐지하고 음. 공소청과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를 해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걸로 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해서 검찰 개혁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우리 당 안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같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지 싶은데. 네. 할 것 같아요. 네네. 끝내는 해낼 이거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누누이 말을 했고 그러니까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누누이 첨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조금 더 보완이나 수정은 있을지라도 이 상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검찰의 해체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 5년은 우리가 전대미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전대미문 길을 간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정책으로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기는 의석수를 갖고 있고 거부권 민주당이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들겠습니까? 지금 이거 시간 문제예요. 사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안이 현실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저는 검찰청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살면서 그러니까요. 검찰 걱정해 본 적 있으세요? 검찰 수사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없죠. 살면서 갈 일이 없죠. 6명? 검찰 갈 일도 없어요. 저 한 번 전화 받았는데요. 네. 저 검찰에서 수사관이래요. 닌자오밍이에요. 닌자오밍이에요. 제가 화냈어요. 왜 그러냐면, 검사가 저한테 전화를 왜 합니까? 제가 이랬어요. 끊더라고. 닌자오밍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선량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검찰 두려워합니까? 저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꾸 정치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 법원에서 다 걸러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의원도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게 정치 검찰이 기소해 갖고 구속된 겁니까? 아니면은 조국 대표가 죄가 있어서 구속된 겁니까? 죄. 예? 아니, 죄가 있어서 구속된 사람을 자꾸 정치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갖고 죄가 있는데도 기소를 안 하면 그게 검찰이 직무유기죠. 여기 또 명언 나오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검찰의 손과 발을 잘라놓으면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깡패하고 범죄자밖에 없다. 맞아요. 아니 그분들이 활약 안 하면은 공공의 질서를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77년간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에 한 발 한 발 나간 거죠. 물론 과거에는 불의한 일도 있었겠죠. 세상 사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불의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검찰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여기까지 된 건데 지금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찰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사실 검찰 없애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조직은 또 생깁니다. 그 조직은 자기네들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저기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 위헌적이라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죠.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은 검찰청장과 또 그 기소권을 검찰이 갖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법을 바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그 민주당은 반헌법적, 그러니까 헌법 위에 지금 자신의 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런 것도 다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또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런 행위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중국의 1966년부터 76년까지 일어났던 문화 대혁명에 비추어서 홍위병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의 검찰 법원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나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복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이렇게 지금 반헌법적인 법을 만들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돌아올 일인데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검찰청 해체 시도가 네. 지금 검찰 개혁이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마지막에 검수완박을 우리가 네. 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검수완박의 시즌 2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시즌 1의 결과를 다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렇죠. 검찰의 수사력이 약화되고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면은 그래서 수사 절차가 지연되면 이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이 서민과 결국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념을 목표로 지금 검찰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는 목표를 이렇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밀어붙인 게 바로 또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였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결국은 서민들의 계층 사다리만을 걷어치운 이런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것처럼 이렇게 무리한 검찰 개혁 정책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힘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만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면요, 이 검찰이라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법적 행태나 뭐 악행을 저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검찰이 잘만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네. 이게 항상 말씀하시는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들 보면은 지금 검찰도 없애겠다고 그러고 지금 보면 대법관도 자기네 맘대로 늘리겠다고 그러고 결국에는 공공선이 아니라 공공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그 얘기하셨잖아요. 검찰의 수사력이 약화되고 조직이 약화되면 범죄자가 이제 그렇죠. 살판 난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국 같은 정치인들도 살판 날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뭐 잘못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민주당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네. 네. 지금 내가 구성하는 것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민정수석이나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나 지금 누누이 보지만은 대통령부터 범죄 이력이 없으면 이 정부에는 강요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네. 대통령부터 전가 몇 범입니까? 그다음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다음 민정수석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또 차명의 전문가예요. 아, 그렇죠. 예? 부동산 차명에 이어서 차명 대출까지 또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분이 참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있는 지금 정부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보다 범죄가 많은 사람을 지금 기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부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법을 위반할지는 그렇죠. 안 봐도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5년 동안은 권력 가진 네. 집단은 어느 조사도 안 받겠죠. 적어도. 그래. 그래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제일 비판했던 게 유권 무죄, 무권 유죄였어요.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한 얘기죠. 그렇죠, 김건희 여사나 그렇죠. 뭐 장모나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한 얘기인데 지금 3년 지나서 본인들이 했었던 비판의 논리를 네. 그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 것을 진짜 음. 권해드립니다. 너무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너무 아니 필요해요. 그동안 뭐라 그랬어요? 유권 무죄라면서요. 그렇게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으면 본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물론 뭐 10일도 채 되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특히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 선에까지 갈 필요도 없고 오광수 민정수석이 그냥 자기 일을 그만둬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이게 보면은 하는 게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고 국민 범죄 만들기 정부 같아요. 예? 검찰 지금 다 없애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은 공직에 못 나가는 지금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죠. 예, 예. 자, 지금 말씀 나누는 순간 저의 최송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2시 반이에요. 빨리 종료하시라고.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투표. 네. 일일 동태조사 지금 2시 반입니다. 30분인데요. 3시인데 왜 종료하라고? 2시 반이라고 지금 노티스를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또 확인을 했고요. 감독님 이거 집계되는 순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집계하는 시간 동안 또 좀 화가 나니까 화를 식히는
네, 화를 식히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웃고 감동이 있는 여기는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특히 타카 쇼! 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너무 힘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일주일 하고 하루 지났거든요. 명나라가. 너무 피곤해. 네. 그거밖에 제가- 안 됐어요. 지난주 지금 수요일 8일차예요? 그렇죠. 아니 9일차가 됐죠, 이제. 9일차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일각에서 너무 이 피곤해요.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야, 인수위원회라도 없어서 다행이다. 아, 2개월은 줄었다. 2개월은 좀 맞네. 그러네. 근데 하여튼 요즘 야, 피곤해요. 누가 한 얘기냐면 제가 한 얘기인데. 근데 야. 그게 또 이렇게 하면 또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저 새끼 다 엄청 욕을 먹겠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 2개월이라도 없으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네요. 왜냐면 인수위 2개월이요. 네. 사실 진짜. 그래, 맞아. 굉장히 그 권력이 넘치는 시기예요. 그치. 인수위 눈꼴 대통령의 시려. 권력은 네. 대통령 당선된 날 가장 커요. 맞지. 그래서 하루 권력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인수위 출범할 때 제일 큰데 여하튼 이 2개월이라도 없어갖고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5년이 안 남은 거죠 이제 그죠? 그쵸.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아니 네. 근데 진짜 그 얘기하니까 제가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 우리 대변인님이 대선 당일날 투표와 당일날 네. 여기저기 이렇게 패널 나가셨는데 패널 나가셔서 고충을 되게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저요? 제가 그거 쫓아다니면서 봤는데 맞아요. 댓글로도 고충당하고 또 사회자도 편파적이고 엄청 공격. 짜증났어요 보면서. 근데 그걸 또 되게 스무스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역시 대단합니다. 네, 짤 많이 돌더라고요. 저는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좌파 진영에서 프레임을 짜갖고 공격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맞아. 제가 웃어도 저 새끼 항상 실실적이더라. 아니, 사람이 웃는 낯으로 얘기하는 게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에는 왜 저렇게 잘생긴 대변인이 없지? 그러네. 부러운 겁니다.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들어야 돼. 아니, 네, 웃는 인정합니다. 낯으로 웃는 인정합니다. 낯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대변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 정도는. 악플당한 사람들도 네, 있어서.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을 엄청 하시는데 하여튼 계속 되게 스무스하게 잘 하시는 거 보면서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또 네. 제가 대변인 한 지가 이제 한 2년 조금 안 됐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쉴드 치는 거가 일정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힘들었을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민주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사람 사는 사람 이거 넘으면은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럴 때는 어떻게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넘기는. 그럴 때는 그냥 다른 얘기를 화제를 스무스하게. 전환해 버려야죠. 네. 근데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그런 걸 보거든요. 민주당 패널들도 마찬가지예요. 명백한 잘못인데 어떻게든 쉴드를 치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때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같이 욕해주는 게 나아요. 같이 그렇죠. 비난하는 게 저 사람이 그래도 균형감 있는 맞아. 저기 네.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나는 인정할 거 받- 인정하고 그럼요. 반성할 거 반성하고 네. 사과할 거 사과하고. 어디 있어서 쉴드 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니까. 비웃음을 삽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것도 포인트고 우리 대변인님은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음. 안 맞아요. 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보면서 보기 싫었던 게 뭐냐면 예를 네네. 들어가지고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졌잖아요. 네네. 민주당 패널한테 물으면 아니 윤석열 정부 때도 뭐 누구 해가 자꾸 상대방의 옛날 것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지, 얘기하면 그래. 똑같은 놈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은 정말 보는 맞아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 사람은 짜치죠.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맞아요. 정도로 다른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갖다 쓰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그렇죠. 나쁜 설레.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저렇게 했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그럼요. 된다고 얘기를 해야 네. 되는데 상대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네. 아주 안 되죠. 이 과정에서 나온 이번에 최악의 발언은 저는 전현희 최고위원이 네네. 한 얘기예요. 그렇죠. 전현희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이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구축된 인사검증 시스템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요. 걸러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네. 어제 방송에 나와서 그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기함했어요. 음. 아니 본인 사람들 뽑으면서 음. 본인의 그 검증 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네요. 아니 전 정부 탓하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윤석열 정부 때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네. 문재인 정부 때 맞습니다. 저도 그때 이게 실망했어요. 전 정부 네네. 탓하는 거
아무리 그렇죠. 그 인사검증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전 정부 인사 시스템 때문에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오광수 민정수석은 이 문제가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치. 야, 이 정도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이런 텐데 음.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만약 입장 바꿔서 네. 저한테 네. 한동훈 대통령이 됐는데 네. 자, 과기부 장관 아니면 방통위원장을 정광재 대변인에게 좀 맡기고 일단 싶다. 기분은 이렇게 좋다. 얘기하면 네. 전 제 삶을 진짜 한번 돌아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인사검증이라는 게 네. 선출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선출직 공무원은 유권자가 선택해주면 네. 어느 사실 정도 힘이 이재명 있어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유권자가 선택했으니까 대통령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정무직이었으면 못 됐겠죠. 그렇기 음. 때문에 완전히 다른 잣대가 있는데 저한테도 만약에 물어본다. 내가 과거에 뭔 잘못을 했을까? 그렇죠. 뭐 무단횡단한 적 사진 찍힌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다 검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오광수 수석이 선뜻 그냥 내가 하겠다라고 받은 게 맞아요. 야, 이분이 그것도 그래. 맞아요. 권력욕이 있어갖고 그런 건가? 아니면은 야, 이런 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의아하죠. 이 대체. 정도는 뭐 다 이거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자리도 아니니까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 참 제가 맞아요. 한심합니다. 네. 그 이재명도 대통령 하는데 뭐 이 민정수석 하는데 그것도 문제 그래. 되겠어? 뭐 이 정도 아니, 했지 그럴 수 않겠냐? 있네. 행복적 기준이 네, 낮아져요. 전체를 전체를 네. 그만하니까 이제 다 낮춰놨어요. 내가 아니 그리고 또 그것도 열받는 게 뭐냐면 아니 때도 그랬다 그렇게 할 거면은 윤석열 탓할 거면은 아니 그러면 똑같이 올 거면 윤석열을 그냥 일하게 냅두지 본인들이 뭐하러 해요? 예? 하게 근데 그건 냅두지. 내가 못 보겠다. 그건 내가 못 보겠다. 그거 어떻게 봐요, 지금. 근데 그것도 있고, 국민의힘이 지금 공격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뭔가 전투력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약간 아니란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 모든 것은 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의 시발점은 네. 민주당에서 생각할 때는 저것들 탄핵을 반대한 세력이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차명 부동산, 차명 대출 이건 뭐가 흠집이 돼? 그러니까요. 예. 라고 니네 대란 개업했잖아 세력에 이건데. 비하면 아무것도 안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내란 앞에서 이거지. 시끄러 임마. 모든 이거. 거는 뭐 다 시끄러 임마. 묻혀버리는 아 진짜.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상호 끝이 없어, 홍보수석이 됐잖아요. 네네. 전 뭐 기자 생활 했으니까 여야 정치인 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2020년, 2024년 2024년 총선은 제가 직접 뛰었으니까 안 됐고 2020년이네요. 선거 네. 앞두고 우상호 당시 의원과 만나서 점심 먹는데 딱 그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쉰 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듣는데 저는 뭐 그땐 기자였으니까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평가를 해보면 진짜 우리가 너무 맞는 얘기네. 우리가 야. 쉰 밥보다는 좋은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똥 대접을 받고 있어. 걔네들이 봤을 때 우리가 똥이라는 거 똥이네. 아니에요. 그렇지. 야, 소름 끼치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사람들은 최선의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최선의 방법이 안 나온다면 차악, 그러니까 그렇죠. 최악은 피해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 주장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사실 이번에 2024년 총선이나 이번 대선이나 유권자들이 생각한 건 다 비슷한 심정일 수 있어요. 아, 진짜 2020년도 명언이다. 맞아요.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을 선택한, 그러니까 선택을 강요받는 거죠. 쉰밥을 먹었네. 쉰밥 먹지 똥은 안 먹는다 이거네. 자, 그 지금 자기네들은 쉰밥 정도는 되는데 그 국민의힘은 지금 똥 수준 받고 있는 거 지금 아니냐. 여러분 말씀 나누는 중간에 똥과 같은 말이 또 한 번 나왔어요. 네, 지금 권성동 대표가 퇴임을 하면서 아 진짜. 윤석열 있었기에 정치인 한동훈이 존재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진짜 이분 지금 이게 방향 딱 잡았네. 저분은 네. 말을 거꾸로 해요. 한동훈 때문에 그나마 3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 진짜 이제 이 얘기 이제 안 해야겠다. 예. 네.